안녕하세요, 미소원입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가 늦었냐면요. 사실은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또 어떤 걸 시작했나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 할 거예요. 요즘 뭐 눈썹이라든가 아이라이너, 그다음에 입술, 반영구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영구가 예전에는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해도 불법적인 걸 하면 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약간 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남들은 겪지 않은 일을 자꾸 겪으니까 좀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건 하지 말자, 도덕적으로 살자 이런 주의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합법화 된다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반영구 이제 화장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그 미래 뭐 지식교육원 이런 거에서 저희가 뷰티 라이너 과정을 2달 동안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그 수료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본인들 그동안 살아온 얘기라든가 소개, 그리고 뭐 수업하면서 느꼈던 점들, 아니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각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돈을 투자해서 이런 수업을 듣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딴 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태평양인가 모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그 메이크업 강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디플로마, 그러니까 수료증을 준다고 해서 그걸 접수해서 처음 들었고, 그때도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죠. 어떻게 보면 학교 외에 사회생활이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대부분 뭔가 도전의식이 있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이번에도 뷰티 라이너 과정을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땄던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을 보면요, 대학교 1학년 때 메이크업 강좌 들었지, 그 다음에 그때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메이크업 자격증이나 피부관리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 피부관리 강좌, 그 다음에 19살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뭐 이것도 자격증이라면 자격증이었죠.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그 다음에 CS 강사 수업. 시험은 사실 못 봤어요. 그 당시에 돈이 좀 없을 때라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시험까지는 안 보고 수료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강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지? 피사프라고 퍼스널 트레이너 기관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체 자격증을,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사. 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패턴을 또 배웠어요. 속옷 패턴. 지금 하는 일, 보디빌딩 선수복을 하기 위해서 패턴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 시작한 게 뷰티 라이너 과정. 그리고 독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피부관리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뭘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그 배움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걸 배우러 가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0대 중반 정도인 거예요. 근데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과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만약에 저보다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도 있겠지만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뭐 결혼 10년 차신데 주부로 계시다가 아이들만 키우다가 이번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육아 때문에 직장 일을 안 하시다가 재취업, 재창업을 하기 위한 분도 계시고, 스튜어디스 출신도 계시고, 뭐 선생님을 하시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미용 관리 쪽이니까 메이크업이라든가 미용사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도 뷰티 라이너 과정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보교류차 물어봐요. 아니, 전혀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할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있고 없고 도전하는 거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 근데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주변 반응이
야, 편하게 직장 생활이나 하지 왜 그런 걸 왜 해? 쓸데없이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하게. 주변에서 만약에 이런 말만 한다면 가끔은 자기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나와 같은 목표, 나와 같은 취미생활, 뭔가 나와 같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아, 내가 뭔가 살아있다, 아, 뭔가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를 한 번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꼭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앞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그러니까 선배죠, 인생의 선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인생에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이 못났다고 해도 난 분명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그것도 저한테는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저한테는 인생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나이가 많건 적건 꼭 배울 점이 한두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긍정적으로 배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분명 부정적인 거는 제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좋아 싫어로만 나누는 사람도 많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1부터 10까지 꼭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1부터 10점짜리, 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는 정말 친한 사람이고, 만약에 6점짜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좋은 사람, 근데 1, 2점짜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주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1, 2점짜리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사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게 내 삶에 있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가죽 공방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베이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리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도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뭔가 재밌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돈벌이도 될 수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가 싫어,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이 회사 대표와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가겠어,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만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쉽게 직장을 못 그만두겠죠. 그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겠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짬짬이 주말이라든가 쉬는 날 잠만 자지 말고 뭔가 도전한다면 내가 이걸 그만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직장을 다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물론 창업을 해서 실패할까봐, 돈을 다 날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번 배워보시고, 같은 관심사,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를 꼭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저는 그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서 50대에서부터 20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많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가 뭐 엄청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뭔가 재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겠죠. 사실 아직까지는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언젠가는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할 때 한 1년 반 정도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한 2년 이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한 200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200이 쉽게 벌렸겠어요? 아니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도 있을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오뚜기처럼 도전하고 일어난다면 누구라도 인생의 꽃을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에 피는 꽃일 수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일 수도 있고 봄에 피는 꽃일 수도 있는데 뭐 계절을 나이로 비유하자면 겨울에 피는 꽃이 정말 나이 더 들어서 피는 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40대지만 20, 30대에 고생을 많이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도 해봤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지금 40대에 저는 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면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행복이란 가치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과거의 나보다 나아졌고 과거의 나의 생활보다 나아졌다면 당연히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하고 도전하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그게 행복이고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저리 횡설수설 앞뒤 없이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의 결론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도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꼭 도전하세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언젠가는 꼭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직은 젊으니까 건강하다면 모든 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